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부터 한 문장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은 일단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10월 25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2025년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시게 된다. 1년에 한 번 있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날에 1차와 2차를 함께 치릅니다, 여러분들. 10월 25일 날 1차와 2차를 함께 치릅니다. 그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시험 쳐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건데, 오전에 1차를 쳤어. 그럼 내가 1차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모르는 상태로 2차를 치르는 유일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모든 자격 시험들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 치를 기회가 주어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 치면서 그런 느낌 든다니까. 나 떨어진 것 같은데 1차? 근데 2차를 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2차 시험 치르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해 혹시 1차를 합격했어요. 근데 그해 2차를 벌써 기회를 한번 날린 거예요. 공부해서 그 다음에 2차를 한번 치르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3년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차. 지금 아닌 척해서 손 들어봐요. 안 들겠지? 아무튼 생각보다 3년차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부동산 학이다든지 민법에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짧은 기간 준비해서 1차를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를 갔다가 예컨대 뭐 한 4개월, 5개월만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시험 치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2차가 불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 벌써 3년이 되는. 그 다음에 동차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2년, 3년이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쨌든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이거는 거의 다른 시험에서는 볼 수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유의 특징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모든 문제가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6회 공약 수업할 때 공약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난이도 합니다, 요건 난이도 중입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입버릇처럼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부분은 틀리면 절단 나는구나, 이 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좀 틀려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달에 시험 쳐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요, 못 푸는 문제들이 과목당 5개 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최소화로 잡은 겁니다. 5개 이상은 반드시 있거든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는데 안타깝게도 강의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강의를 안 하면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네가 강의 안 해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 강의를 하긴 한다니까. 강의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공략할 수는 없다니까. 결국 점수 배점이 동일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난이도 중과 하를 합작해서 합격 점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저한테 이따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선생님 오늘 수업 중에서 특정 파트를 딱 끄집어내서 그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그게 어려웠다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니까. 근데 시험장에서 그 문제 안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요, 난이도 상에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난이도 상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거나 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점수 배점 똑같고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 제가 올해까지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노량진에는 공인중개사 강의보다 뭐 공무원이나 뭐 경찰 아니면 뭐 그런 기타 자격증들 수험이 더 유명하거든요. 걔들은 눈빛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상대평가 시험이거든요. 등수대로 뽑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100명을 뽑으면 얘가 만약에 85점을 맞춰도 떨어지는 겁니다. 86점까지가 100등이면. 그래서 상당히 치열하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노량진 가면 삭막해요.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난주 혹시 누가 결석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료 같은 거 잘 안 챙겨줍니다. 왜냐면 자료를 챙겨주면 얘가 나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떨어지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얘도 60점 넘으면 합격이고요. 나도 60점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뭐 선택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학원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화로워.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지난주 막 자료 못 받았으면 야, 너 이거 자료 받아야 돼 하고 막 챙겨주고. 아직까지는 정이 넘치고 평화로운 중개사 시장입니다. 절대평가 시험 특징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당분간 바뀔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창 이슈가 있었는데 안 바뀌는 것으로 지금은 일단 당분간에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평가 이슈는 좀 사그라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만 있는 특유한 건데 나머지 부동산 자격증 시험들은 2차에 주관식, 올 주관식인 경우도 있고요. 주관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도 객관식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 아셔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이 엄청 어려운 자격증인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그 자격증이 우리 3, 40대가 정말 많이 쳤어요. 공인중개사처럼 3, 40대가 정말 많이 자격증 시험을 치고 실제로 합격도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게 20대 시험으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시험에 어떤 과목이 하나 추가가 되었냐면 영어 추가가 됩니다. 1차 시험에 영어 추가가 되니까 갑자기 그 많던 40대, 30대 다 없어지고요. 진짜 딱 과목 하나 딱 추가되고 나서 그 많던 30, 40대가 다 없어지고 20대 시험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합격생도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30대?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라든지 시험 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건드려 볼까요? 예, 객관식이 대부분이지만 주관식 5개. 탈락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꿔볼까요? 탈락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배점 바꿔볼까요? 탈락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거 빼고는요. 1, 2차를 하루에 치른다. 그래서 2차 기회가 한 번밖에 안 주어진다 빼고는요.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자격증을 따기가 유리한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서 공인중개사는 어떤 시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한 줄 요약이 가능해야 됩니다. 1, 2차를 하루에 치르는 모든 문제 점수 배점 2.5로 동일한 절대평가 오지선다 올 객관식 시험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60점.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점수가 60점인데 60점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반복, 그리고 또 반복입니다. 반복도 반복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60점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오래 했잖아요. 강의 오래 했고 수많은 합격생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불합격생들도 봤고요. 합격생들의 공통점, 불합격생의 공통점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우리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자꾸 이렇게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알 때까지 파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알든 모르든 닫아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반복도 반복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나올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나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모르는 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 인정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모르는 게 곧 이제 순해즈 곧 모르는 게 나올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고 모르는 걸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걸 갖다가 반복 또 반복하면요, 반복 숙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더라도요, 여러 번 반복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반복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혼자 어떻게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해야지 하고 저기 가가지고 독서실 같은데 스터디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요, 그냥 오늘 봤던 영상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 듣고 같은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겁니다. 물론 뭐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업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은 1,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그래도 1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위주로. 그러니까 수업은 똑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들으시되 집에 가셔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틀어놓는 거. 동영상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점이 실제로 이제 10월 25일 날 심장이 딱 들어가요. 5개가 지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지선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으래요.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3개는 옳아요. 이 정도는 공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와요. 대부분 이제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좀 답인데 할 때 4번 지문은 익숙하고 5번 지문은 약간 어색해요. 그러면 어색한 5번이 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험장을 나와서는 상당히 불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찍은 것 같은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채점해 보면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이제 지문의 내용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제 뭐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익숙한 거, 어색한 거. 익숙한 건 옳은 지문, 어색한 것 뭘 하나 틀리긴 했는데 뭐를 틀리긴 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동영상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요, 어색한 지문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이동 중에도 아니면 뭐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아니면 자기 전에도,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계속 동영상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까, 그죠? 외국 사람들은 그 지하철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아니 어떻게 지하에서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어, 인터넷이 빵빵 터지지, 깜짝 놀란답니다. IT 강국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틀어놓으세요. 대신에 여기 중간에 정지 버튼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를 갖다가 2시간, 3시간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보통 그러면 하루 수업이 4강이 진행이 된다면 집에 가서 동영상 복습하는데 6시간, 7시간이 걸려버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습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복습이 너무 힘든 거야. 중간에 모르는 거 정지했다가 또 이거 다시 한번 2번, 3번 들었다가, 아까 반복하라면서 그런 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쭉 keep going, 진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만 모아서 반복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는 거 나왔다고 정지 버튼, 모르는 거 나왔다고 정지 버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요, 효율적인 복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올바른 방법은요, 그냥 계속 플레이 하다가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면요, 그 분을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32분 차에 좀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는데 32분 차 영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27분 차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는데 27분 차 한번 적어놓고 일단 영상을 다 들으신 다음에 걔들만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 복습할 때부터 계속 정지 버튼 누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맘 같아서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정지 버튼 누르는 칸을 갖다가 어떻게 좀 없애버리고 싶어, 나는. 강제로 그냥 킵고잉 되게. 그래서 뭐 영상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학원 수험생들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합격률이 조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살짝 높냐면, 이분들은 제 강의를 정지시킬 수가 없거든요. 정지한다고 해서 내가 정지되어 있겠어? 나는 내 할 말을 계속 한단 말이야.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자꾸 저를 말이야, 정지시키고 막 눈 이렇게 번떡하고 있는데 정지시키고, 그리고 짤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지시키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복습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 학원 다니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요, 한번 플레이된 영상은 절대로 중간에 정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든 기법인데, 요거 특허가 저한테 있습니다. Now and Later 기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Now and Later. Now 지금이죠. 요거는 뭐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서. Later 나중이죠. 이거 제가 만든 기법인데 그 교재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놔 봐요. 오늘 수업부터 적용해 봐요. Now and Later 기법인데, Now and Later 기법은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요거는 이해가 됐어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거는 이해가 됐어. 제가 한 번씩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니까. 내가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자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해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는 N, 이거는 지금 공부해도 되는 내용.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막 공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복잡한 암기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차 과목에 많이 있습니다. 뭐 중개사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세법 같은 경우, 지적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완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될 그런 파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반드시 까먹어. 까먹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반드시 까먹어.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암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L, later.
그래서 지금 공부될 분량과 나중에 공부될 분량을 정하는 순간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처음에 복잡해 이게. 난이도도 높고. 근데 시험에는 꼭 나온대. 반드시 나온대. 그러면 그걸 지금 암기하지 말고 L 하나 쓰면 끝.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한 1년 수험 생활에 어떻게 지금 2달 동안에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NL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공부해야 될 거 N. 하다가 좀 이상하면 L 써 그냥. 무조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쓰면 다 L 써도 돼. 다 L 써도 돼. 하지만 그건 좀 거시기 하니까 NL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예컨대 우리 부동산학 개론 좀 이따가 목차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은 뭐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8개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해도 되는 파트, 그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는 파트 구분하시고 같은 파트 내에서도요. 지금 해야 될 내용과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을 구분하시면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NL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자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으로 반드시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런데 반복을 안 할까 봐는 좀 걱정이 돼요. 지칠까 봐. 반복 과정에서 지칠까 봐. 그때마다 제가 힘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요거 아까 1번에 그 우리 중개사 시험의 특징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모든 자격시험이 그러합니다만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난이도 상중하, 난이도 상, 그리고 난이도 중, 난이도 하가 있습니다. 상이 한 뭐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중이 한 20개, 하도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0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꼭 확보해야 되는 점수가 24개입니다. 24개. 24개, 24개만 맞으면 24개만 맞으면 우리는 합격을 합니다. 과목별로 합격을 하는데 그러면 난이도 중과 하로 충분히 우리가 그 24개를 맞출 수 있느냐?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총 30개니까.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다르다면 난이도 상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34회, 35회 뭐 이런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최근 추세가 난이도 상중하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문제 푸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한 10개 정도의 문제는 제끼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난이도 상 10개. 요거 자, 요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습니다. 난이도 상이야. 10개 그룹이 있는데 1분단, 2분단에는 난이도 상 10개를 제가 문제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 계산 문제도 포함되어 있겠지. 주면서 시간을 갖다가 10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1분에 한 문제씩 해서 10문제를 풀겠지, 그지? 3분단, 4분단 때는 시간을 갖다가 30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난이도 상이야. 그럼 이분들은 10분, 10분 그룹. 이분들은 30초 그룹. 원하시면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1분단, 2분단 아무도 안 하겠지. 그리고 채점을 하면요. 10분 푼 그룹에 한 2개 정도 맞아요. 10분 푼 그룹. 난이도 상이 원래 그래요. 그 30초 준 그룹도 2개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푼 자와 풀지 않은 자 사이에 변별력이 없는 게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한번 오후에 한번 날 잡아서 같이 요거 햄버거 하나 먹고 와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한테도 한번 채점표를 한번 보여주자고. 싫어요? 그래 알았어.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두 번째 그룹에서 왜 이게 2개가 나오냐면 자격시험이 그렇다니까. 한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정답 분포가 무조건 8개씩입니다. 8개씩. 그래서 한 번호를 밀었을 때도 반드시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호를 밀면. 난이도 상은 한 번호 밀면 되고요. 한 번호 밀 때 유의할 점은요. 30개를 먼저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30개를 먼저 풀었는데 그 중에서 2번 정답이 2개밖에 없다. 2번 정답이 2개밖에 없을 리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니까. 그러면 2번으로 밀면 저는 찍어서 한 번호 밀어서 찍어서 5개, 6개 맞춘 분도 봤어요. 10개 풀어서 5개, 6개 맞춘 분도 계셨다니까. 뭐해서? 찍어서 대여섯 개를 맞출 수 있는 게 이거는요. 뭐 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어제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능 수학에 어떤 학문이 있냐면 확통, 확률과 통계라는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한 번호를 밀었을 때 20% 확률이 나오고요. 비는 번호, 그날따라 안 나온 번호를 밀었을 때는 20%보다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될 확률이 생기는 것은요. 이거는 확통이라는 학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에 제발 겁먹지 말자.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까.
어차피 시험장에 가셔서 난이도 상은 손도 못 댄다니까. 중과 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난이도 상은 찍는 거야. 한 번호. 아시겠어요?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요? 한 번호로 찍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눈 질끈 감고. 눈 질끈 감고. 처음에는 뭐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돼 있을 테니까 뭐 3번이든 4번이든 찍어도 좋은데 한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익숙해지고 하면 나머지 푼 30문제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비는 번호, 오늘따라 2번, 4번이 열심히 너무 없는데 하면 그렇게 밀면 반드시 2개 이상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뭐를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요걸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선별력. 한 번만 더 시작.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이제 3할 타자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타자들 중에서 3할 타자는요, 한 해에 10명, 15명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좀 타자들이 잘 쳐서 10명이 좀 넘는데 예전에는 10명이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나가서 3번 안타를 치면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프로 선수들 중에서 10등, 15등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3번 안타 치면. 근데 3할 이상 타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힘이 좋거나 기술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좋은 거는요, 이 사람들이 공을 잘 봐요. 그러니까 딱 보고 공이 올 때 스트라이커 같아. 그러면 치면 이게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볼이야. 그걸 쳐버리면 파울이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저는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운 수험생들이요, 부디 스트라이크를 쳤으면 좋겠거든요. 스트라이크를.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난이도 중, 난이도 하, 난이도 상, 그 정도의 구분이 간다. 이게 길러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6회 시험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약사항이 뭐였냐면 이거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중짜리입니다, 상짜리입니다를 알려드릴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만 잘 보셔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건 안 풀어. 이건 틀리면 큰일 나. 이건 틀리면 절단 나는 거야. 이거는 할만해. 안 풀어? 할만해? 틀리면 절단 나. 요 문제를 보자마자 요 구분 개념만 쓰셔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50% 정도는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 7분응선, 8분응선을 다 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선별력을 기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풀어야 될 문제, 제껴야 될 문제만 잘 구분해내셔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인중개사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해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 선별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과 하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력 배양입니다. 응용력 배양. 자, 한번 들어보죠. 이론과 문제 중에서 결판이 뭐로 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A그룹, B그룹 가겠습니다. AB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이론은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좀 약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라는 학생은 이론은 잘 모르는데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이제 이론 많이 알고 문제 잘 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아는 것도 없고 문제 못 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 2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알아요. 그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이 계셔요. 학원마다요, 개론 정말 잘하는 사람 좀 있으면 나타나요. 부동산학 개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민법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법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끼리는 전문 용어로 박사라고 불러요. 민박사, 민법 박사, 민박사 왔는가, 공박사 오늘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정말 많이 아는데 실전에 가셔서 문제만 적용할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이상해요, 그게. 저희도 모의고사 같은 거 치거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되지 않겠나, 질문하는 수준 보면 알거든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전에서 점수가 형편없는 점수를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질문하는 거 보면 알거든. 근데 합격자 모임에 나와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엔 누가 합격을 하냐면 이 B가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론은 많이 아는 건 없는데 문제를 잘 푸는 분이란 얘기예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답이 딴 애는 어렵다고 냈는데 정답 3번 맞춘 거예요. 물어보는 거지. 왜 3번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가 없대. 말할 수 없대. 이게 왜 3번인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게 3번이래. 3번이 될 수밖에 없대, 이게. 이게 이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응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문제 적용력이 천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천적으로 이거는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후천적으로 길러지느냐? 길러집니다, 이게.
길어집니다. 결판은 이론으로 나지 않는다, 문제로 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물론 뭘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절반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는 문제 적용할 때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부동산 학교론 배우신 분들은요, 가장 많은 문제에 노출하게 해드릴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은 그렇다 하더라도 1월 달부터는요, 미리 보는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서 데일리 문제 계속 내면서 문제에 많이 노출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풀이, 이론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모의고사. 제가 그 합격생들 중에서 모의고사 이렇게 안 풀어보고 합격했다는 분들 꽤 계세요. 실제로 있어요.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봤는데 합격했어요. 모의고사 2번 봤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론도 열심히 공부했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했는데 실전 감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전, 시험 때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시험 때만 되면 그 365일 중에서 364일 동안 맞추다가 딱 하루 틀리는 게 그날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실전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실전 연습 어떻게 하냐면, 특히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좀 유리한 게, 그 학원에 와서 실제 시험을 치를 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꼭 학원 나오셔서 시험 한번 쳐보세요. 여기는 그 노원역 3번 출구예요. 노원역 3번 출구, 길 한번 건너면 되고요. 밑에 컴포즈 있을 거예요. 거기 커피 한 잔 사서 그 옆 건물 8층에 우리 메가랜드 노원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모의고사를 꼭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꼭 한번 쳐보시고, 칠 때 어떻게 친다고요? 실전처럼.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칩니다. 답안을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해. 학원까지는 와. 노원역 3번 출구에 내려서 컴포즈에서, 길 건너서 컴포즈에서 커피를 사서 8층에 와서 시험을 치긴 치는데 안 내. 왜 안 내는지 물어보면 이거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답안을 한번 제출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답안 한번 제출해보면 1차 시험이 100분 치거든요. 90분 차 때 뭘 해야 될지 행동 매뉴얼이 생겨요. 95분 차 때 뭘 해야 될지 행동 매뉴얼이 생기고, 98분 차 때 뭘 해야 될지 행동 매뉴얼이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터득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심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의고사를 반드시 쳐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전처럼. 그러니까 실전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를 쳐봐야 됩니다. 그렇게 6번, 7번 정도 연습을 원하면요, 실전을 연습처럼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모의고사를 갖다가 칠 때 벌벌 떨면서 시험을 치면요, 실전에 가시면 떨려 안 떨려? 별로 안 떨려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6번, 7번 그렇게 치고 나면요, 떨면서 치고 나면요, 실전을 조금 편안하게 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실전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심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철저하게 기르셔야 됩니다. 응용력 기르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5번째, 플랜 또는 스케줄입니다. 플랜 또는 스케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계획적인 학습. 학습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수험생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계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요. 그냥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학원이야 스케줄이 짜져 있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요일, 동영상 업로드는 요일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그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복습입니다. 복습. 안타깝습니다. 민법 책을 꺼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렵네? 하고 개론책을 꺼내요. 또 공부를 좀 합니다. 공부 하다가 짜증나네? 하고 또 공법책을 꺼내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책만 잡았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6시간 공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몰라요. 뭘 공부했는지 몰라요. 내용이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남는다니까. 그게 전형적인 학습 계획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공부 행태입니다. 책만 잡아다 놨다 하지. 불안하긴 불안하고요. 계획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획표대로. 근데 계획을 왜 짜야 되는지 아십니까? 7, 8, 9, 10월 달 때문에 계획표를 짭니다. 7, 8, 9, 10월 달에.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 여러분들의 초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는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꼭 합격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리고 공부 시작한다니까. 근데 이 눈빛이 오래 못 가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얕아지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한
5월달, 6월달쯤 되면 2차 하지 말까? 1차만 할까? 처음부터 혼돈이 무리 됐어.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았네. 올해 깔끔하게 1차 하고 내년에 깔끔하게 2차 하고 이렇게 해서 동차를 하지 뭐. 그렇게 하다가 한 8월달쯤 되면 1차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7, 8, 9, 10월달에 계획 없으면 이거는 저는 정말 경우 따라서는 실력 있는 분들도 불합격할 수 있는 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7, 8, 9, 10월달에 계획을 잘 세우려면요, 지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한번 잡았어요.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음 계획은 좀 줄여야 되겠다. 하니까 초과 달성했어. 그럼 초과 달성했으면 꼭 뭐를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한테 돼. 그래서 본인 예산 능력 범위 안에서 제일 비싼 걸 하나 사세요. 에? 하나 사요. 보상도 해주고 옷도 좀 신발도 하나 사주고 너 이번에 계획대로 잘했어.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보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7월달, 8월달, 특히 9월달, 10월달 되면 기가 막힌 계획표가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 시점에서 기가 막힌 계획표가 나온다. 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은 반드시 짜보시고 학원이나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계획표를 짜서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선생님 계획 좋나요? 하면 교수 Q&A,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메가랜드에 교수 Q&A 있습니다. 학원 데스크, 그리고 제 밴드 있습니다. 밴드 와서 한번 계획표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점검만 받아보시면 제가 요 계획은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계획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인상이 머리가 좀 짧아서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말도 못해 여러분들.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문턱이 상당히 낮으니까요. 이 문턱이 상당히 낮으니까 언제든지 왕래하시면 좋아요. 언제든지 왕래하시면서 선생님 이거 어떨까요?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한 8월달, 9월달 가서 점수가 안 나오지 깝깝하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공부를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벌써 습관화되어 버렸고 그게 잘못된 게 습관화되어 버렸고 그때는 고치기가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낸 학원비에 여러분들이 낸 영상 수업료에 그 교수 Q&A, 교수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이야? 여행 가는데 호텔 조식 포함이야. 조식 먹어 안 먹어? 먹어야죠. 조식 포함인데 애들 안 일어나면 어떡해? 잡아야지. 애들 잡아야지. 너 이씨 꼭 먹어야 돼 이거. 처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낸 비용에 이게 있다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프면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학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 여기서 저보다 부동산 학교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혹시 심심하면 한번 도전해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될 거니까 내 소주 2병 원샷 하고 여러분들은 맨정신으로 부동산 학교론 문제 풀어서 저는 물구나무 서서 풀게. 소주 2병 원샷 하고 물구나무 서서 100만 원 빵 했을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큰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이종호 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학 이종호. 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거든요. 유튜브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28,300명.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으니까 요 관련되는 영상들도 한 번씩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수업 관련되는 거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표 짜서 상담 받으세요. 6번째는 좀 당연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감정평가사 쪽 강의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감정평가사 수험생들한테 여러분들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걔들은 중도 포기를 안 해요. 중도 포기를 안 하는 애들한테 중도 포기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걔들은 주변에서 물으면 얘기를 해요. 야, 너 요즘 뭐 해? 평가사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들은 그 해 1순위가 뭐예요? 평가사 시험에 합격이에요. 공무원 학생들,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학생들 많다 그랬잖아요. 야, 너 뭐 해? 그럼 아주 공무원 준비해. 그럽니다.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해 1순위가 뭐겠어요? 공무원 합격이겠죠. 맞아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1순위가. 저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이 2, 3순위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도 속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큼 합격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60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년 그리고 매번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자, 오늘부터 다짐 한번 해봅시다. 지각 또는 결석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미루지 않겠다의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보고요.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시험은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수업 시간에 절대로 한 번도 안 졸겠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은 사람이 있다 없다? 생각보다 많아요. 졸아서 모르지. 한 번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자요. 항상 그 수업 가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는 거는요, 조는 사람들만 졸아요. 응? 그렇죠. 예. 나도 예감했어요. 예. 아무튼 그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10시 30분 딱 보면 졸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는 정신무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지 않겠다,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 결석하지 않겠다, 동영상 미루지 않겠다.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짐하는 좋은 방법,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적에게 외부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어떤 사람들 많이 보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상대방이 묻습니다. 너 어디야? 뭐라 그래요? 잠깐 나와 있어. 나와 있대. 아니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잠깐 나와 있대. 그래서 그분들은 제 생각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중개사 공부한다는 게 좀 이렇게 안 알리고 싶나 봐. 두 번째는 이게 좀 비겁한 건데 두 번째 이유가 좀 큰데 불합격할까 봐. 불합격할까 봐 외부에 안 알린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책 나오기 전에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불합격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 나오면 환불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름을 쓰는 순간 환불 가격이 떨어진다고. 응? 책값 빠지니까. 아니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 부여를 불합격할지도 모른다고 의미 부여하는 건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 자체를 첫 단추를 그렇게 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험가에서 어떤 수험생들을 많이 보냐면요, 불합격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이 공부를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해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져요. 시작을 아무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모르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3년간 4년간 아무도 모르게 떨어집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이 사람은요 공부하는데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그 떨어지는 거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정말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얘가 좀 달라졌네? 정말 최선을 다하네? 가족들이 여러분들 1년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을 하면요. 불합격했다고 지랄해요? 그건 가족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은 고생했어. 이번엔 좀 운이 안 좋았나 봐.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저도 애들을 키웁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처음 시작부터 첫 단추를 불합격할지도 모른다? 불합격하면 쪽팔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건데 책이 나오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종호 이름 적혀 있는 거 그걸 찍어서 카톡 상태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동안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2025 새로운 시작 understand? 새로운 도전? 이런 걸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2025년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중간에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괜히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건드리지 마. 자신 있어. 이번에 공인중개사 한번 딸 거야. 라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불합격할 확률이 아무도 모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분, 진짜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진짜입니다. 요거 한번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지 진심인지를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뒷심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뒷심. 이제 뒤에 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뒷심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이게 참 나쁜 놈인데. 슬럼프. 슬럼프가 꼭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7월달쯤 됐어요. 7월달쯤 됐는데 모의고사를 쳤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의고사 좀 어려웠나 봐요. 7월달 모의고사가. 그 점수가 37.5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이게 뭔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슬럼프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애들 수능 공부하는 것도 봐도 정말 그런 경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슬럼프는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복 안 하시면요, 당연히 여기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집 근처에 중개사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중개사 사무실은 대부분 유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안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매물을 붙여놓지만 사이 유리문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공인중개사겠죠. 관찰을 한 2, 3분 정도만 해보면 그 사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관찰해 보면요, 그 상당히 스마트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여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막 옷 잘 입어? 막 센스 있고?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요, 그 슬럼프 안 겪은 사람 없을 거고요. 그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고요.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열심히 듣고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 쳐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따는 순간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보다 경력도 더 많아 이제. 그 사람들은 미리 임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극복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같은 출발선상에 있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 다른데 내가 뭐라고 이걸 슬럼프 이 정도를 극복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2개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건데, 그 수업이 시작이 될 건데 이 수업을 좀 이렇게 수동적 말고 좀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능동적으로. 간혹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O겠습니까? X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도 계셔요. 아니면 틀리더라도 O, X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이유 없이 하라고 할까요? 따라하는 게 좋아서 따라하라고 할까요? 따라하는 게 좋으니까, 입에 붙이면 좋으니까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거 입국 다물고 안 따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따라하고 난 다음 집에 가서 나 오늘 개론생 이겼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따라한 거야. 자기 이긴 거지. 하라고 했는데 자기 그 말 안 들은 거지.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나중에 친해집니다. 제가 문턱에 놨다 그랬잖아. 내가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고 정겨운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서 아니 그때 왜 그렇게 입국 다물고 얘기를 안 했었습니까?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선생님 그때는 제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닥에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길은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입국 다물고 있는 방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 교실에서 내년 10월 25일 날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누구예요? 나요. 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시험 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시험을 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 다음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아니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모르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대답하는 게 그 절대로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온지 X인지 한번 판단해 보는 거 절대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기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합격이 됐어. 일단 누가 제일 기쁘면 자기가 제일 기뻐요. 아직 합격해 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와, 뭐 자존감이 뭐 어깨가 막 이만큼 높아져요. 와, 이거 합격을 하니까 와, 내가 뭘 해도 다 하겠구나. 아, 내가 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고난을 겪어냈구나. 일단 자 본인이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아, 정말 좋아합니다, 가족. 여기서 가족은 유의할 점이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3년 이상. 3년간 주민등록을 같이 한 가족들은요 정말 자기일처럼 기뻐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합격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일처럼 기뻐합니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희라고. 진짜 보람돼요. 합격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찾아올 때 그냥 오나? 뭐 손수건 내려다 사서 온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손수건 잘 안 산단 말이야. 양말은 많아. 손수건 사서 온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내일처럼 기쁘다니까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들은요 합격했다고 하면요 저희만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볼까? 오빠 여자분들 기준으로 오빠 와이프가 뭐가 돼? 올케인가? 올케한테 합격했다고 한번 해봐요. 아, 올케 나 이번에 평균 70점을 합격했어. 그러면 올케가 뭐라 그래요? 잘 됐네. 그래, 그런다니까? 생각보다 안 좋아한다니까? 친한 친구한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완전 절친이 아니면요. 좀 그냥 이렇게 좀 친한 친구들한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합격했다 그러면요. 축하한다 하면 써라. 그러고 안 되니까요. 생각보다 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걸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낫다니까요. 진짜 기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과 함께 능동적으로 공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이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내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불합격이란 말은 입 밖에도 마음속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딸이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에요. 내년에 대학교 2학년이 되는 거지.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는 못했는데 논술을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려고 수시를 준비했었거든요. 논술을 가면 논술이 학생을 많이 뽑지 않아요. 뭐 이렇게 4명, 6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뭐 이렇게 원서 접수를 몇백 명씩 한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그때가 4명 뽑는 데였나? 그래 갔어 이렇게. 가서 시험을 치는데 와 진짜 몇백 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아침에 보내주고 그 옆에서 또 애 나오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삼각김밥 먹었거든요. 애가 나오면 또 밥을 한번 더 먹어야 되니까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제 애 논술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끝나고 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와 지금 새까맣게 애들이 나와요. 저기 지원한 애들이 근데 나온 애들 보니까 공부 잘해 보이는 애들이 많은 거야. 똑똑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나온 애들 보니까 왠지 논술 잘 쓰게 생길 것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4명 뽑고 6명 뽑는데 얘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들더라니까요. 되겠어 여기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궁금합니까? 아빠 나 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 잘 썼대. 아빠 나 정말 잘 썼어. 그러니까 그 주제어가 만약에 뭐 이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해가 맞는 것 같으면 나 된 것 같아. 아빠 정말 잘 썼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인데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게 결과가 안 났잖아 아직. 결과가 안 났는데 딸인데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 와 얘가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아까 돈술 잘 쓰게 생긴 애가 혹시 될까봐 걱정하고 저어했던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고생했어. 우리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돼. 그 학교는 주제가 이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됐고 우리 딸이 6개 논술을 썼는데 더 좋은데 2개가 됐어요. 더 좋은데 2개가 되고 2개는 예비 합격되고 2개는 떨어져서 일단은 지금은 좋은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공부 실력에 비해서 막 이렇게 너무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공부 실력에 비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딸이 그 대학 갈 실력은 진짜 아닙니다. 제가 미리 공개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딸은 항상 공부할 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빠 닮아서 약간 긍정적인 사고. 한 번도 얘는 뭐 하면서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사고, 즐겁게 공부하는 게 이 친구 합격을 만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시는 거 불합격할지도 모른다,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
시험 치고 났는데 한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치고 나서 가족들이 자, 어땠어? 시험 잘 봤어? 하면 뭐 그런 거 묻고 지랄이야.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묻고 지랄이 하지 말고 사실 묻기도 그렇거든. 시험 치고 나오면 가족들은 묻기도 미안하다니까. 그때 나 시험 잘 봤어. 걱정하지 마. 된 것 같아. 7점 전인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좀 오리엔테이션이 길긴 했는데 11월 달에 강의 계획은요. 총론하고 경제론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2번, 금융론, 감정평가론으로 진행을 할 거고 2편하고 7편은 기초이론보다는 이제 우리 기본 이론에서 다루게 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6회 시험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우리 역대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시험 한 번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작년 시험이었습니다. 34회 시험이 역대 부동산학 개론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그때 제 강의 듣고 만점 맞으신 분 계십니다. 한 개 이렇게 틀리시면 97.5점은 뭐 수두룩 빽빽하고 여러분들한테 만점 맞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믿고 들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들으셔도 좋으니까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학 개론의 합격 점수를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36회 시험 전망 한번 해드리고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